부르고뉴의 톱 와인들을 뭐 그냥 좀 약간 잘 못 만든 해는 뭐 100만 원짜리 와인한테 87점 이런 걸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하는 와인한테 90점, 92점 막 이렇게 막 줘가지고 사실은 파크가 권력을 가지게 된 건요. 98%의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비싼 것과 가격이 언제나 동일하다면 그럼 뭐 가난한 자는 영원히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변호사 출신의 미국인답게 파크는 오늘 블라인드로 테스트하니까 씨발 모르겠던데. 어? 누가 비싸다는 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맛있다고 해놓은 와인이 내가 보기에는 뭐 2만 원짜리 와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아무것도 파크는 지금 이제 지상 최대의 와인 권력자가 돼서 수많은 자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걸레가 됐지만 파크가 권력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의 권위를 개무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신 이 알사스의 휘겔의 피노누아는요. 그리고 파크는 취향이 가벼운 스타일, 우아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고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어서 부르고뉴 팬들한테부터 파크는 화형당할 뻔했어요. 그런 피노누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파크가 이 알사스의 이 싼 와인에게 무려 92점에 점수를 매기는 와인이 여러분이 마신 4개 중에 한 병이 있어요. 딱 마셨을 때 지금까지 설명한 부르고뉴의 특징이 가장 잘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와인이 있다면 몇 번일까요? 네? 자, 1번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번이라고 생각한다. 한 분, 두 분. 2번이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제일 많았죠. 아니 4번이 제일 인기가 많고 이제 2번이 2등이었지. 두 분밖에 없고 3번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손을 안 든 사람 뭐야? 두 사람 4번이라고 생각한다. 압도적으로 많으시는구나. 한,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번과 4번이 비슷하네요. 여러분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만 힌트를 드렸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4개를 놓고 색깔을 보세요. 딱 한 개의 색깔만 달라. 그죠? 부르고뉴는 피노누아는 그렇게 짙은 그러니까 블랙 레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투명한 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4개를 놓고 보세요. 딱 한 개만 색깔이 다르죠? 예. 1번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은 1번을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볼 때 이 와인의 가격은 한 28,000원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8,000~29,000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이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피노누아를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 와인도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몇 년 빈티지죠? 제가 주문한 게. 게다가 2009년 최근에 가장 최고의 빈티지 파크가 92년을 준 해의 것이에요. 이 정도 와인이면 제가 볼 때 가장 최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은 한 2016년에서 17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와인이 눈에 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뭐 가게에서 파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왜냐 3년 뒤에 가면 2009년은 이미 내년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2009년 같은 그레이트 빈티지는 다시 오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럴 때 몇 병이라도 사가지고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로 자기 머리를 확 찍어가지고 그냥 확 잊어버리는 거 한 3년 동안. 그리고 한 3년쯤 뒤에 이 와인 2년이나 3년 뒤에 2년 뒤에 한 병 따먹고 3년쯤 뒤에 한 병 따먹고 4년쯤 뒤에 한 병을 따먹어 보세요. 그러면 그 해마다 굉장히 맛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숙성할 수 있는 그런 급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년에서 한 4년 이 정도 뒤면은 굉장히 훌륭한 숙녀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정해졌어. 그 병 한번 줘보세요. 자, 여기 병을 이제 이 병이에요. 여기 보면 딱 알사스 지역이 있고, 그 알사스라는 이름 밑에 뭐가 있나요? 아펠라시옹 알사스 꽁트렐레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른바 원산지 증명이라는 AOC. 그러니까 아펠라시옹 그리고 다음엔 지역 이름. 뭐 보르도면 보르도, 알사스면 알사스. 그리고 꽁트렐레. 이 AOC는 이제 이른바 정부 혹은 특히 지방 정부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종의 품질 통제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와인이 AOC, 프랑스의 모든 와인이 AOC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AOC 와인이면 쉽게 말해서 정부 혹은 지방 정부가 보증하는 와인이오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사실은 프랑스 와인 이 AOC 제도는 와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치즈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저기 슈퍼마켓에서 프랑스 치즈하고 사 먹는 거는 AOC 치즈는 한 개도 없습니다. AOC 치즈는요 해외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그냥 공장에서 만든 치즈만 먹는 거야. 그리고 닭고기 있죠. 이것도 AOC가 있어요. 걔들은 닭도 다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자꾸 이렇게 프랑스 애들 놀려 먹을 때 아까 말한 그런 사회당 하에서는 닭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아주 사악한 자본주의자들의 그 프랑스 비난이죠. 근데 이 원산지 통제 증명, 이 AOC 제도야말로 프랑스 와인이 20세기에 와서 와인의 종주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는 뭐냐면 뭐죠? QC예요. 국가가 어떤 한 브랜드의 퀄리티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힘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라벨 읽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와인 레이블에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더비 1639. 그러면 이 회사는 1639년부터 이 이름을 걸고 와인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피노누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랑스 와인에는 품종 이름을 여기에 라벨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썼네요. 알사스라는 너무 힘든 데서 이렇게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봅니다. 근데 이제 꼭 미국 와인은요, 미국은 후발주자잖아. 미국은 또 마케팅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품종 이름을 라벨에 쓰는 게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미국 안에는 거의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걸 갖다가 품종 이름을 꼭 씁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국가는 라벨에 거의 품종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휘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이 양조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왼쪽에 알코올 도수 12.5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꼭 어디서 하여튼 라벨의 어느 기퉁이나 뒤에든지 뒷면이든지 앞면이든지 꼭 이게 또 밑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오브, 여기는 프로듀스라고 했네요. 프로듀스 오브 프랑스산이다라는 것을 꼭 자기 국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세 번째 넘버 3지요. 그러면 론 사람들은 지랄을 하겠지만, 씨발 우리가 프랑스 와인 처음으로 만드는데 어디다 대고 지랄들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 론 지역은요, 소믈리에가 전 세계의 소믈리에가 가장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왜? 보르도나 부르고뉴는 너무 이름이 알려져서 알만한 와인은 너무 비싸다 이거야. 저도 소믈리에 비슷한 짓을 해봤자 5년 동안 했는데 정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요, 있는 놈들이 더 무서워. 제가 굳이 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S전자 사장님들이 이제 저희 가게 자주 오셨어요. 있는 놈들 얼마나 무슨 줄 알아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싼 와인이 5만 원이었어요. 저는 5만 원 이하의 와인은 취급하지 않아요. 제일 싼 와인은 5만 원인데요. 딱 앉아가자 주문이 뭐냐면 와인리스트 보지도 않아. 5만 원짜리 와인으로. 아 진짜 썰렁합니다. 연봉을 50억씩이나 받는 분이.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 그게 내가 볼 때 있는 자의 특권이야. 갖다 주면서 정말 이게 병만 안 따졌으면 침이라도 뱉어서 주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따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침을 뱉을 수가 없어. 그 병에다가 그냥 주사기로 침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도 생각했는데 편집해라. 그런데 이런 말만한 거는 뭐 그냥 십몇만 원에서 기십만 원, 기백만 원이니 아무리 사람이 유복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권하시고 싶은 걸로. 이런 사람이 제일 더러운 손님이야. 사람한테 7만 원짜리를 주면 욕하지 않을까? 혹은 70만 원짜리를 권하면 나중에 나가면서 한번 쳐다보고 가지 않을까? 너무 헷갈려. 차라리 가격대를 정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뭐 한 10만 원대에서 부탁해요. 이렇게 좀 난 너무 최고의 그 대에서 좋은 와인을 주겠는데 강 선생이 좋아하시는 걸로. 우리 집에는 5만 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거는 한때 700만 원짜리까지 있었는데 뭘 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돈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거를 마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취향을 얘기하기 힘드시면 가격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선의 서비스를 합니다. 모든 전 세계의 소믈리에들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문제는 5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격에 맞는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르도나 부르고뉴는 5만 원짜리건 50만 원짜리건 만족감을 느끼기가 진짜 어려워요. 내가 볼 때 퀄리티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믈리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론 지역은 이걸 주면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라고 해서 마셨는데 야 옛날에 먹었던 보르도 3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는 힘이 그 포텐셜이 론에는 있습니다. 물론 론도 이제 유명한 거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제 결국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론은 아직도 여러분 아마 마지막 시간이 돼야 다시 론의 레드 와인을 마시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론에는요 여러분이 거의 2만 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와인들이 깔려 있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론을 주목하셔야 돼요. 98%를 프랑스에서 제가 볼 때 유일하게 98%를 위한 만족도를 주는 와인이 론 지역이다. 론은 크게 북부론과 남부론을 나누는데 이 북부론에서 아주 이 이름은 그냥 익혀만 두세요. 그로제 에르미따주, 꼬트로티 에르미따주. 에르미따주는 쉽게 말하면 북부론에서 일단 이름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아마 구경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 에르미따주는 보르도로 치면 아니 부르고로 치면 그랑크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르도로 치면 1등급이야. 그래서 이런 와인은 한 40년 정도, 에르미따주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버텨요.
저는 한 30년쯤 된 에르미타주를 한번 모셔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전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갖고 와서 같이 마시자 그래서 마셨는데 먹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늘 마셔야 되는 론하고는 론이 다 론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줬는데 몰래 한번 사서 마셔보려고 찾아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가격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그리고 꼬트로띠는 이 에르미타주나 꼬트로띠는요 전부 시라 100%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데요. 꼬트로띠는 한 10만 대에서 한 30만 원대 정도 하는 와인인데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와인인데요. 그냥 이러면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은 아니니까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름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크로제 에르미타주는 에르미타주가 들어갔지만 앞에 크로제가 붙었잖아요. 이건 좀 쌉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마실 수 있는 와인인데 근데 이게 싸도 2만 원대는 아니야.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급인데요. 이 크로제 에르미타주 같은 이 동네의 와인은 어떤 거는 좋았다가 어떤 거는 그 가격에 비해서 좀 별로 이런 느낌이 왔다 갔다 해서 딱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론밸리는 거의 90% 이상의 레드 와인을 만들어요. 화이트 와인은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부론에서는 거의 부르고뉴의 그 몽라쉐 마을에 해당하는 훌륭한 화이트 와인 2개가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그 여기 나는 샤또 그리에라는 와인과 꽁드리에라는 와인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뭐 부르고뉴의 화이트처럼 존나리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싼 와인은 아닌데요.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아마 화이트 와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고퀄리티를 주는데요. 이거는 비오니에라는 그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드는 그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북부론의 위대한 그 와인이고요. 샤또 그리에는 좀 만나기 힘들고 꽁드리에는 의외로 와인 가게에서 의외로 세일 품목으로 자주 진짜 놀랄 만큼 싼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게 수입했는데 이게 참 애매해. 아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선물이나 뇌물용으로 되기에는 비싸지 않고 그러다 보면요 소비자들이 버려서 결국은 창고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막 이런 게 와인이 저수 좋을 때 4, 5만 원씩 막 그냥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워두라는 거야.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그 산수 방식은 너무 이상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에 가면 한국에서 사 마시는 와인 가격의 반 정도나 60% 정도에서 똑같은 와인을 훨씬 좋은 상태의 와인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세가 한국과 일본의 주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매자라도 내가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와인 내가 그 공급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멀린 나라에서 3병 주문해. 저기는 300병 주문해. 그러면 단가를 똑같이 적용하겠습니까? 당연히 300병 주문하는데 훨씬 싸게 주겠죠. 그래서 이미 매입 가격과 주세 때문에 일본 와인은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일본의 물가는 우리보다 비싸도. 그래서 이제 제 좋아하는 와인 친구들 중에는 한 7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본의 동경에 내려서 일단 백화점을 틀어. 관광도 안 해. 백화점 지하의 와인 매장에서 와인을 잔뜩 사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틀 내내 와인 마시고 일요일 밤에 오면서 걔들 분명히 1인당 한 200만 원씩 썼어. 근데 걔들은 12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야. 이걸 한국에서 사 마시면 얼만데 이걸 어느 가게에 사 마셨으니까 우리 1200만 원 주말에 벌었다. 그런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너 200만 원씩 쓰고 왔잖아 다들. 근데 걔들은 12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뭐 하여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뭘 알 때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와인 중에서도 한국이나 필로 와인은 가격이 차이가 없는 와인도 있거든. 그런 와인을 동경까지 가서 사서 마시면 비행기 값만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들을 이럴 때 한번 딱 알아두세요. 저는 옛날에 이걸 전부
PDA에 다 어차피 내 머리를 외우는 한계가 있으니까 뭘 병이라도 보고 해야 기억하지. 그냥 글자만 보면은 솔직히 기억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PDA에 꽉 해놓고 늘 들고 다니다가 이거 진짜 가격이 얼마지? 보고 바로 이제 사야 될 거가 안 사야 될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이름들을 이제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북부론에 비해서는 좋은 와인,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뭐 가격 대비로 비싼 와인 수준 적지만 양적으로는 가장 론을 대표하는 지역은 남부론인데요. 그 중에서 남부론을 대표하는 와인이 이제 여러분도 이거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샤도네프 디파프라는 와인 이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론의 아주 대명사적인 이름이에요. 이거는 뭐냐, 빠프가 뭐냐면 대문자 피 빠프는 뭐냐면 교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이죠. 샤도네프 디파프. 왜냐하면 이 론 지역에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아비뇽의 유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비뇽이 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이 이제 한때 여기서 뭐 갇혀 있었는지 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론 지역에 모르기 때문에 이 교황을 위한 와인을 이제 재배하는 포도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따서 계속 이 샤도네프 디파프라는. 근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샤도네프 디파프는 싼 거는 4만 원이지만 비싼 건 1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이 샤도네프 디파프의 와인은 종류가 120가지 정도 됩니다. 만드는 제작자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샤도네프 디파프라고 해서 전부 다 그 동일한 와인이 아니고요. 샤도네프 위에 그 시라의 품종을 고집하는 것과 달리 이 샤도네프 디파프는 시라와 그르나슈라는 두 종류를 포함해서 총 13가지 종류의 품종을 블렌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허락하는 품종 13가지를 전부 다 써서 만들어도 되니까 막 이름만 샤도네프 디파프지 사실은 그 만드는 병마다 다 다른 와인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남부론 중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뭐 와인 백화점 세일할 때 가서 보면 가끔 보이는 이름이 지공다스. 남부론의 일종의 뭐랄까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왜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한국영 같은 애. 뭐 하는 놈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묵묵하게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이클 캐릭 같은 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론에서 또 여러분이 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야 될 한 명이 있어요. 따블이라는. 이거 일단 싸. 예, 따블이 아니고 그냥 싸요. 근데 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몇천 원은 아니고요. 근데 이 외 따블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 이 따블은 이 남부론의 굉장히 대표적인데 일종의 로제 와인이에요. 색깔이 핑크색 나는. 근데 로제 와인인데 달달 안 해. 드라이해요. 이거는 여름에 차게 해서 마시면 굉장히 좋은 와인인데 뭐 해밍웨이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이 사랑한 와인이에요. 여름에 나의 영감은 바로 이 따블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애매한 게 있는 이런 이 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 여름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따블 같은 와인을 가지고 좀 냉장고에 차게 식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맥주는 대신 한 잔 좀 마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로제 와인인데 드라이한 와인.